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은 오늘 최종 변론만 남았습니다. 국민에 대한 사과나 국민 통합 메시지가 담길지 관심이 쏠립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심판 최후 진술에 어떤 내용을 담았는지 대리인단은 함구하고 있습니다. 윤곽근 변호사는 대통령이 여러 의견을 숙고하고 있다면서 내용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탄핵 기각 시 자신의 임기 단축을 전제로 한 개헌을 약속할 수도 있다는 관측에는 대통령 뜻이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여권에서도 최후 진술 내용에 촉각을 모으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지키기에 앞장섰던 윤상현 의원은 비상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던 당위성, 현재 상황,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국가적 과제에 대한 말씀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했고, 탄핵 찬성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조경태 의원은 최소한 대통령이 양심적으로 크게 사과하는 메시지가 나와야 국민 화합, 통합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했습니다. 탄핵 심판에서 검사 역할을 해온 국회 탄핵소추단도 마지막 회의를 열고 최종 변론 준비를 마무리했습니다. 민주주의와 헌법에 적인 이 비상계엄, 이 내란 사태를 어떻게 극복하고 대한민국이 미래로 나가야 할지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앞서 정청래 탄핵소추단장은 최종 변론에 들어갔으면 하는 내용을 국민들이 써달라고 SNS로 모집했습니다. 4남매의 아버지는 미래 세대에게 행동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줬으면 좋겠다고 했고, 아들을 계엄군으로 만들 뻔했다는 한 엄마는 꼭 큰 벌이 내려져 우리나라의 정의와 헌법이 권력자를 위한 것임이 아님을 알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법치주의, 헌법, 정의, 역사 등을 언급한 댓글은 오후 7시 현재 720여 개가 달렸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마지막 변론 방청에는 1,800여 명이 신청해 93대 1의 경쟁률로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부정선거 음모론의 후원자 중엔 미국의 부동산 재벌 애니 첸 씨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전광훈 씨 역시 거액의 돈을 여러 차례 받았다고 했는데 이 돈이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용주 기자입니다. 미국 공화당 정치인들과 친트럼프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보수 진영 최대 규모의 연례 정치 행사인 CPEC. 올해 모임에는 CPEC 한국 지부도 거액을 내고 참가해 내란 사태를 적극 지지하며 부정선거 음모론을 퍼뜨렸습니다. President Yoon indeed has been called the Donald Trump of Asia, and he declared martial law in order to try to seize evidence. 지난 2019년 한국 지부를 설립한 한국계 미국인 애니 첸. 그는 부정선거론을 설파하면서 국내 극우 성향 매체와 유튜버들을 후원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하는 전광훈 씨도 수혜자였습니다. 고액 후원은 한두 차례가 아니었습니다. 4억을 대겠다 했더니 목사님이 단칼에 필요 없어 그러더라고요. 애니첸 여사가 정광훈 목사님도 제발 후원금 좀 받아주십시오 해서 1억인가 주고 갔다는 얘기를 제가 나중에 들었습니다. 아니 그 후에도 계속 줬어요. 아들 부부의 하와이 신혼여행까지 애니첸이 챙겨줬다고 자랑합니다. 우리 에녹이하고 메리하고 신혼여행 갔잖아요. 거기에 갈 때 집도 다 대주고 그다음에 또 경비도 다 대줬어요. 애니첸은 국민의힘 유력 정치인들과도 지속적으로 교류해온 걸로 확인됩니다. 재작년 미국에서 열린 각종 행사에서 권성동, 김기현 의원 등과 만났고 3년 전 대선 직전 열린 CPEC 한국 지부의 부정선거 관련 세미나에는 나경원 의원이 축사를 보내기도 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애니첸은 재작년 8월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 민주평통의 해외 운영위원회에 이어 초대 글로벌 전략위원장에도 올랐습니다.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몇 주 안에 끝낼 수 있다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했습니다. 푸틴 대통령과도 만날 거라면서 우크라이나에 유럽 평화유지군을 배치하는 문제도 러시아가 받아들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로스앤젤레스 박윤수 특파원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3년째 되는 날, 백악관에서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과 만난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앞으로 몇 주 안에 끝낼 수 있다고 공언했습니다. I think the war can end soon. Within weeks.
미국이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가운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재침공을 어떻게 막을 것인지가 협상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한 상황. 우크라이나에 유럽 평화유지군을 배치하는 방안이 해결책으로 거론되는 데 대해 트럼프는 종전합의가 제대로 이행되는지 감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찬성 입장을 보였습니다. 트럼프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파병을 수용할 것으로 자신했습니다. Yeah, he will accept that. But I've specifically asked him that question. He has no problem with it. 트럼프 대통령은 또 적절한 시기에 모스크바를 방문할 용의가 있다면서 러시아와 경제발전 협력을 위해 노력 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연일 유럽이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를 강화하는 상황에서 다시 한번 러시아를 편든 겁니다. 트럼프는 다만 러시아 방문 시점으로 오는 5월 러시아 전승적이 거론되는 데 대해서는 조금 이른 것 같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밖에 그동안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군사 재정 지원의 대가로 양국이 광물 개발 협정을 체결하기로 한 데 대해 최종 합의에 가까워졌다면서 이번 주나 다음 주쯤 젤렌스키 대통령과 만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MBC 뉴스 박인수입니다.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어제 저녁 경기 화성시에서 택시와 보행자를 들이받은 차량이 인도까지 덮치면서 4명이 다쳤습니다. 오늘 새벽 인천에서는 유턴 차량과 직진하던 차량이 충돌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원석진 기자입니다. 빠르게 달리는 검은색 차량이 갑자기 인도로 돌진합니다. 방범용 CCTV 기둥을 받고서야 멈춰선 차량은 속이 훤히 들여다보일 만큼 찌그러졌고 인근 가게 집기도 산산조각 났습니다. 가게 앞에 서 있던 한 50대 남성은 차량에 부딪혀 1차선까지 튕겨져 나갔습니다. 이 벽 받고 손님도 이 벽 근방에 있었을 거예요. 이쪽에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손님이 여기서 치여갖고 도로 중간까지 나갔던 거예요. 당시 사고 충격을 말해주듯 차량이 들이받은 쇠기둥은 완전히 뜯겨나갔습니다. 어제 저녁 6시 반쯤 경기 화성시 병점역 인근 삼거리에서 검은색 차량이 인도를 덮쳤습니다. 이 차량은 앞서 택시와 접촉사고를 내고도 멈추지 않았고 이후 횡단보도 보행자와 또 다른 차량을 연달아 충돌한 것으로 조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이 사고로 50대 남성이 머리를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고 사고 차량 운전자를 포함해 3명은 가벼운 부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사고를 낸 운전자가 음주를 한 상태는 아니었다며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도로 한복판에 멈춰선 흰색 화물차의 앞유리창이 통째로 뜯어졌습니다. 오늘 새벽 0시 40분쯤 인천 서구 신곡동의 한 도로에서 유턴 중이던 경차와 직진하던 소형 화물차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 2명이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어떤 차량이 신호를 위반했는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오늘 새벽 2시 40분쯤에는 경기 김포 양촌읍에 있는 한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한때 대응 1단계를 발령해 2시간 반 만에 큰 불길을 잡았고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MBC 뉴스 원석진입니다.